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간조선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대권 직행 서울시장 도전 한동훈의 고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쎄,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기사 제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의 고민 이랬는데, 대체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대체 뭐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초입니다. 1월 초에 후배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후배가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뭐 제가 어떤 면밀한 분석, 전망 이런 걸 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무조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해야 한다.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생명과 정치적 자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뒤에 정치 생명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내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정치인 한동훈이 나중에 그 새로 재편된 그 정치판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으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대선 경선에서 패배,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참여를 해야만 그 뒤에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첫 번째 첫 단계가 바로 이 서울시장 선거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을 해야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또 이번 대선 경선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기사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 뭐 이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대략 한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그룹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특히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당내 반발 세력의 반대에 더해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프레임으로 야당이 공격하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그렇게 되면 재기가 쉽지 않아 정치인 한동훈 카드는 너무 쉽게 사라진다고 이들은 걱정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을 하긴 했어도 여전히 검사 이미지가 강한 한 전 대표가 시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한다면 이런 이미지를 떨쳐내기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당내 반발 세력 반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내 반발 세력이 누굽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탄핵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걸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 탄핵 이것마저도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윤석열 탄핵의 원흉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국내의 친윤 세력들, 이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꺼릴 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참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반발 세력의 반대, 그 사람들의 반대가 두려워서, 반대가 겁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를 안 해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 당내 반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당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그 다음에 그 뒤에 탄핵 과정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당내에 있습니다. 이 국내 지식은 윤석열 대통령 옹호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반발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내에 이 한동훈 한동훈 찬성이라고 해야 될까? 한동훈 동조라고 해야 될까?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굳이 한동훈이라는 그 인물 이런 걸 특정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당 내에는
그 이재명 당처럼 이재명이 한마디 하면 그게 마치 법칙이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처럼 이재명은 무오류인 것처럼 저 이재명이가 수령인 것, 최고 존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지지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나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반발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 당 내에는 또 당 밖에 이 국내 당원은 아니지만 이 국내 지지층에는 분명히 윤석열 계엄은 잘못됐다. 윤석열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다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윤 세력들의 반발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프레임으로 야당이 공격하면 쉽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운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검사 출신 대통령 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이 없이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 대선판에 바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에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이게 과연 정말로 호평을 받을 만한 국정 운영이었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한다 내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과연 호평을 받을 만한 것이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속내는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계엄 사태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국정 운영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어땠습니까? 채 20% 초반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중에 절대 다수가 윤석열 국정 운영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사 출신으로서 정말 이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민심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말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성품들이 과연 검사를 하면서 후천적으로 학습하고 후천적으로 습득한 그런 성품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사 출신 대통령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검사 출신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그건 일견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야당이 공격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그걸로 어떻게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검사 출신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온갖 범죄 의혹 혐의를 받고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물론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 자가 저 당에선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자가 대체 검사 출신이라고 공격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거는 자충수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런 것 때문에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서 나와서 패배하게 될 경우에 탈락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재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 카드가 너무 쉽게 사라진다고 걱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철저하게 반대를 합니다. 철저하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습니다. 뭐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경선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한동훈의 재기는 쉽지 않고 정치인 한동훈 카드는 쉽게 소멸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 참여를 놓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이제 당내 반발 세력의 반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내 반발 세력의 반대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심에선 불리하기 때문에 당심의 선택을 못 받으면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고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심 50, 민심 50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당심에서는 지금 현재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6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보다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여권 주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문수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의 뭐 1%밖에 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도 불과 한 4%, 3% 나오던 그 시점에 한동훈 전 대표는 거의 20% 가까운, 또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5% 정도 되는 그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윤석열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그 지지율이 상당히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자명 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산돼 있는 그 지지층이 분산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지층이 지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이 어떤 여론조사 이런 거에다가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정계 복귀를 한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정계 복귀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를 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계속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해서 이 새로운 정치, 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한동훈표 구상을 얘기한다, 한동훈표 정치를 얘기한다 라고 했을 때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지금이 최저치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반면에 김문수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지지율이 거의 최대치이지 않느냐. 왜냐? 과거에는 이것보다 더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형편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호기이고 지금이 최대치일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이 최악의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최저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지금 김문수 장관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각이라는 건 정말 강성보수, 좋게 말해서 강성보수, 나쁘게 말하면 자유통일당 정광훈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목을 받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지금 현재 현직 시장으로서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까지 12월 중순 그때 당대표직 사퇴한 이후에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가능성이 크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심과 민심 50대 50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장관이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그런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심에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김문수 장관이 요 민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또는 민심의 선택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1위 득표자와 거의 비등비등한, 정말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득표를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은 김문수 장관은 민심의 선택을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홍준표, 오세훈은 어떻느냐? 홍준표, 오세훈도 아마 마찬가지다. 근데 심지어 오세훈은 아마 당심의 선택도 받기가 상당히 좀 껄끄럽지 않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심에서는 다소 현재 기준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민심에서는 유리한, 왜냐? 중도, 수도권, 청년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었고,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 다음에 그런 구상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지금이 최저치고 지금이 최악이고 여기에서 그런 플러스 요인들을 쌓아 나간다고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민심에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당심에서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내 반발 세력이 있다고 한들, 그 다음에 그 당내 반발 세력이 뭡니까?
뭐 특정 후보한테 이렇게 쏠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대선 경선 후보자 선출 과정과 그 방식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서 당내 반발에 반대 이런 것들이 거셀 것이고 여기에서 지게 된다면 나는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지율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런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할 경우에 이런 대선판에 끼어들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거나 자기가 뭐 이렇게 선거비를 갖다가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못 나가는 거지만 안 나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생략하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돈이 없느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동훈 전 대표 개인 재산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에 전당대회 나올 때 이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때 후원금 모금할 때 이 모금 완료가 8분 만에 끝났습니다. 8분 만에.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지율이 최저치고 최악의 상황인데도 다른 경쟁 후보들과 엇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어떤 돈이 부족하거나 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대선 경선 참여를 놓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불참해야 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불참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조기 대선 열립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러면 국내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된다.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 국민의힘 안에 세력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세력 개편의 결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 그때 당시에 외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재편의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대선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더 어렵고 그 대선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도 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차기 또 세력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갑자기 뛰어들어갈 계기와 명분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틈새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놓고 고민을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각에서 일부 그룹이 한동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나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이거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검사 출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경험이 없는 행정 경험이 없는 이런 어떤 일각의 우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것도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를 해야 뒤에 도모할 수 있는 일이지 이번에 불참하고 나중에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자산과 기반 이런 것들은 지금과는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 만약에 혹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게 정답이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권유를 다른 분들한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정숙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시청,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